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기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박경기 시장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기 아산시장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 원보다 2배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제기한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에 대해 박 시장 측은 허위 매각이라는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이는 사정들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박 시장이 특정 기자의 제보로 알게 된 상대 후보의 허위 매각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추가 사실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선거 캠프 관계자의 추측성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선거일에 임박해 성명서를 배포한 것은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추측과 추단에 의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증거에 의한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합니다. 항소심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믿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이 미뤄지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큰데요. 여기에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도 빠진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각 정부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 역시 1,715억 원 규모의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계획이 미정이라 내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행복청의 입장입니다. 세종의사당의 입지나 규모 등을 담은 국회 규칙이 제정된 뒤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밟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세종갑 홍성구 국회의원이 성명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왔다며 이제와 사업 계획이 미정이라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자 한마디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 정부 여당은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 규칙의 통과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종의사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종의사당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역시 세종의사당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됐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상비 350억 원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 지연에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빠지면서 이 문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정부 여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행복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행복청은 설명 자료에서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반영된 것이며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 이전에라도 국회 규칙이 제정돼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변경 협의까지 완료된다면 정부 예산안에 필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세종교육청 등 3개 기관이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탄소 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계획 수립과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 친환경 에너지 특화 도시 조성 등을 위해 나서게 됩니다. 또 이날 협약에 이어서는 상관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세미나가 진행돼 기관별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용연저수지를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천안시는 용연저수지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공원과 자연휴양림 조성을 선정하고 태조왕건의 스토리텔링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4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천안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세종시의 둥지를 튼 첫 국제기구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 설명센터입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이긴 하지만 최근 세종에서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한 건물을 임차에 쓰고 있는데 단독 청사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보람 종합복지센터 3층에 자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의 설립을 제안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로서 이름 그대로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유네스코 산하기구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미뤄지다 지난달 말 창립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 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한 국제적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기념식에 이어 세종에서 2박 3일 동안 9개 나라 세계유산 전문가가 참여한 연례 회의가 열리는 등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이제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별도 청사를 건립하는 게 시급한 현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세종시 소유의 한 공공건물 일부를 무상 임차에 사용 중인데 전 세계에서 찾는 사람들의 원활한 교육과 훈련 등을 위해선 단독 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세종시가 지난해 관련 국비 확보에 나섰지만 무산됐고 올해 제도전에 나선 상태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LH 세종특별본부 인근 부지로 청사 건립엔 약 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며 내년 예산 확보만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2027년쯤 준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 설명센터 청사의 건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뜻깊은 개관식이 개최될 때까지 저와 우리 세종시는 최선을 지원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립니다. 세종시에 자리한 첫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별도 청사 건립으로 세계유산 전문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는 올 들어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조건은 매월 60시간 이상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에도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시는 중소기업이 지급한 임금에 대해 노인 한 명당 최저임금의 30%인 최대 60만 3,170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2일 0시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아산페이 앱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아산페이 충전과 결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산페이 지류상품권 구매 역시 12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됩니다.
아산 배방읍 공수리와 북수리를 잇는 연결도로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배방 공수리와 북수리를 연결하는 배방중로 1-2로 도시계획도로 94m 길이의 4차로로 당초 지난해 6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구간 내 건물 철거와 보상 등의 난항을 겪으면서 공사가 지연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최종적으로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방 중로 1-2로는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보상 문제를 놓고 명도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화해 조정을 통해 조기에 문제가 해결된 만큼 최대한 준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도로 준공일에 맞춰 도로 개설로 만들어지는 교차로의 개선 공사도 함께 완료할 계획입니다. 외곽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직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월천지구라든지 이쪽 배방 사시는 주민들한테 교통이 많이 편리해진 그런.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배방 중로 1-2로 착공된 지 2년여 만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약 2년 전 경기도 3기 신도시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까지 불똥이 튀어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죠. 정의당 세종시당이 당시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자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공개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세종시 연기면 와촌리와 부동리 일원. 정의당 세종시당은 국회 배진교 의원에게 제출된 지난 5년간의 부동산 변동사항 내역을 토대로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매우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가 959필지에 달했는데 이 중 약 34%에 해당하는 326필지가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였다고 밝혔습니다. 산단 내에 거기 내에는 91필지, 그러니까 5년 내에 91필지가 거래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산단 외에는 235필지, 산단 외가 훨씬 많이 있었다는 점, 예상대로 이게 가설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수치로 밝혀진 거고요. 또 투기로 의심되는 면적만 축구장 67개 크기인 48만여 제곱미터에 이르고 투기 의심 소유자 역시 7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총액이 1,04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채무총액이 751억 원으로 72% 이상이 부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곳에 살지 않으면서 토지를 매매한 경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과다채무가 164건, 그리고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4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정부와 지자체가 방치함으로써 정작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앙토지보상위원회에서 실제로 그 수용 재결되는 단가가 현재 실거래가의 50%도 채 안 됩니다. 대부분. 농사 짓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는 어디서 땅을 마련할 수가 없고 축사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번에 조사된 개인이나 업체, 기업별 투기 의심 사례를 정리해 세종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16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세종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답례품으로 선정된 37가지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3월에 5가지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해 현재 21가지 품목 30개 답례품을 제공 중입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공정일터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세종시에 있고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등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세종시는 신청기업 중 3곳을 선정해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교부하고 기업별로 1,500만 원의 노사상생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3일까지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육은 다음 달 4일부터 28일까지 총 4차례 진행되며 스마트팜의 기초에서 현장 활용 기술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천안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2차 공모를 추진합니다. 모집 분야는 전문 예술인과 단체 등 모두 9개 분야로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에 주소지를 두고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입니다.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며 문화재단 예술인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꿈이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좋은 꿈을 심어주기 위해 늘 아름다운 이야기를 모래로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모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샌드아트 작가 송수현 씨를 만나봅니다. 일단 이 일이 재미있어요.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조금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지금까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과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 작가 송수현입니다.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빛과 명암 차이로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이에요. 작품 활동이나 공연 활동, 외부 출강 활동을 하면서 좀 샌드아트에 대해 알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연을 할 때 제일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건 그 관객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현장감과 공연을 마쳤을 때 너무 좋았다, 이런 거 너무 감명 깊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손을 꼭 붙잡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음악이랑 그림으로 오로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더 깊게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많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청소년들의 꿈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사회로 나오기 전에 조금씩 꿈이 많이 작아지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응원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우리가 앉아서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운 위인들이라든지 좀 유명한 사람들 이러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래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저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생각보다는 일단 행동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행동하는 것들이 모여서 이미 저의 색깔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저의 색깔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고민은 어느 정도 함께 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가깝게 이 일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서울 경기 쪽에 많이 뭉쳐있다 보니까 이런 거 처음 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멀고 낯설기만 했던 무언가가 눈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거가 인원이 적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다양한 감정보다도 거창하지 않은 느낌이 마음이라고 저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마음도 다 각자 가지고 있지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속이 상하는 일도 있고 되게 다른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샌드아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모래가 웅장함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되게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는 이런 형태로 변화되는 게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의미죠.
사진 찍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 사진 찍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는 그들이 그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는 순간이니까 그럴 때는 공연을 하면서도 기쁨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제가 공연을 할 때 다른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샌드아트 공연은 불을 끄고 어둡게 진행을 하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연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모래가 그리고 지워지고 다른 이야기가 또 그려지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것처럼 뭔가 시간처럼 흘러가지만 뭔가 심리적으로 마음엔 남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모래는 시간을 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삶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래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고 결국은 그림의 최종 완성된 작품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모래 알갱이를 잡아서 그림을 그려내는 것처럼 그 부분이 저는 비슷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겁게 현장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나 좀 알아가면서 이 모래판 위로 표현을 하는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종목마다 그 요요 범위도 다르고 장비 그리고 경기 방식도 조금씩 달라져요. 플로레 같은 경우는 몸통, 그리고 사브르는 상체랑 머리, 그리고 에페는 전신이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회에 나가서 다 같이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누구 한 명이 이제 순위권에 들어가서 그 땄을 때 제가 뭐 메달을 못 땄더라도 저희 동호인이 따면은 그만한 행복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즐거웠어요. 선수를 그만둘 때는 다시는 펜싱을 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취미생활로 할 때는 제가 그냥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회사 생활에 쌓인 스트레스 풀기에도 적합한 운동이고, 펜싱을 하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운동량을 보충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를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건강 관리를 제가 하는 데 있어서 펜싱이 저한테는 아주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